CJ 모의고사 이후에 독해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CJ 모의고사 진행하는 김태영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독해 지문 바로 첫 번째 볼게요. 자, 제시된 문장들을 논리적으로 가장 잘 배열한 것은 이랬어요. 1회에서도 말씀드렸죠.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를 잘 봐라. 말 그대로 핵심어를 위주로 이제 연결고리 되어 갈 거라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또. 자, 바로 갈게요. 우선은 제가 첫 번째 뭐 얘기했냐면, 우선은 글이 시작되려면 소재가 드러나야 된댔죠. 뭐뭐뭐뭐는 뭐뭐뭐가 나오는 거 찾아봐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핵심적인 용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B 볼까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리더십이라는 소재가 됐죠.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일반적인 통념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더십은 능력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겠네요. 관계로 봤을 때. 그럼 어디로 찾아가야 돼? 봤더니 D로 가야 되네. 그러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왔죠? 자, 그러나 능력만으로는 충분한 리더십이 완성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리더십이 완성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해 줘야겠죠. 그럼 새로운 거 얘기하는 부분이 어딨나? 이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부분은 C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적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 리더십은 당장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아, 능력이 있는 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도덕성도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도덕성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 A 부분 갈게요. 따라서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A 부분 봤더니만 진짜로 도덕적 인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고 끝낸 거죠. 그래서 소재, 리더십 파악했어요. 배열 문제예요. 배열 문제 푸는 방법 첫 번째, 소재를 제시하는 부분이 어딘지, 뭐뭐는, 뭐뭐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어딘지 파악. 그러고 나서 이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능력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지는 않는다. 연결고리 된 거죠. 능력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연결고리 시켜나간 거예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럼 완성되지 않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봤더니만 도덕성이죠. 완성되지 않는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추리해 나갔고, 이 도덕성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도덕성이 요구돼요. 이런 식으로 용어 연결고리 시켜 나갔다고요. 배열 문제는 이렇게 용어를 바탕으로 연결고리 시키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몇 번 문제로 갈 거냐면 14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면은, 자, 모든 일탈자가 다 시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인은 반드시 모두가 일탈자이다. 왜 일탈을 해야 되나? 궁금한 부분이겠죠. 또 어떤 시인은 전혀 일탈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평범한 삶의 질서에 충실하고 그 기쁨을 웃고 그 슬픔을 운다. 그러나 그 시인도 결국은 일탈자이다. 적어도 그 사람이 시인이라면 언어에서만큼은 일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에 있어서 일탈자라는 키워드가 잡혔죠? 자, 그걸 밑줄 치고 보면 답은 2번. 시인의 언어를 일상어와 구별하고 있다. 시인의 언어는 일상적이지 않고 뭔가 일탈적인 언어다. 말 살짝 바꿔놓은 거죠? 요번에 같은 경우 특징적인 건 거의 내용 일치 문제랑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말을 살짝 바꿔놓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사한 어휘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어휘로 바꿨을 경우에는 이거는, 자, 내용 일치 문제라고 그냥 잡아볼게요. 내용 일치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휘를 두 개를 바꿨어요. 반대로 바꿨을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거지만, 유의관계로 말을 살짝 바꿨을 경우에는 내용 일치하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말을 뭐로 바꿨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실 어휘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을 바꿨는데 살짝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유사한 관계인지 아니면 반대 관계인지에 따라서 내용 일치 문제에서 OX가 판단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15번. 다음 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자, 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맨 끝에 볼까요? 맨 마지막 줄. 경제적, 심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 자,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화자의 주장이죠. 논설문의 구조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키워든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1번 안락사가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자, 삶의 질과 관련된 얘기인가요, 이게? 경제적, 심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차원. 이거는 환자가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이죠. 환자의 가족들의 경제적, 심적 부담을 해방시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조건을 잡은 거지, 환자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조건 잘 잡아야 돼요. 조건 가지고 장난친댔잖아요. 지금 조건이 잡힌 거죠. 안락사가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환자라는 조건을 살짝 집어넣었더니만 내용일치 땡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조건을 쓸데없이 붙여넣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휘를 살짝 맞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조건이었죠.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해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줄 볼까요? 멜소스는 억제되지 않는 인구 성장은 식량과 다른 핵심 자원의 증가를 훨씬 능가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주장. 인구 많아지는 게 문제다. 이거죠? 답 5번. 억제되지 않는 인구 성장의 문제점. 바로 갔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앞에 중요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뒤에 중요한 게 나올 수도 있을 때 어느 거에 집중해서 볼 것인지 그거를 잘 판단해 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4번 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나오면 무조건 소재예요. 소재가 뭐야? 소재가 뭐야? 계속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가졌기에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이러한 기후에 대처하는 난방법과 피서법을 찾아야 했다. 그럼 난방법과 피서법 설명해 주겠네요. 다음 몇 번? 5번. 선조들의 난방법과 피서법. 됐죠? 추리가 가능하잖아요. 딱 봐도 지금 화제를 제시해 주잖아요. 난방법, 피서법, 선조들 필요했었대요. 그럼 난방법, 피서법 설명해 주겠지. 답 5번. 네, 이렇게. 의심이 가면 다 읽어요. 읽어도 얼마 안 걸려요. 지문이 짧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1번 갑니다. 41번. 괄호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문맥을 좀 봐야겠죠. 빈칸이 딱 설정되면은 우선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가 뭔지 앞뒤 맥락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어쩌면 모든 문명의 바탕에는 뭐뭐가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야 지금은 과거로 무장하고 있지만 자연 지배의 능력 없이 알몸으로 자연에 맞서야 했던 원시인들에게 세계란 곳? 느낌 맞죠? 공포. 지금 과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과거의 원시인들은 알몸으로 지냈기 때문에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답은 4번. 이렇게 잘 수 있겠네요. 자, 연결됐고요. 그리고 고통이랑 또 헷갈릴 수 있겠는데, 고통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내가 당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 뭔가 되게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공포, 그걸 느꼈을 거라는 거, 그것만 초점을 좀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봐봐요. 조선조의 금속 활자 인쇄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세종 때 한 번 개량되었다고는 하지만 조판 인쇄는 여전히 수작업에 의지하였다. 그래서 조선조의 금속 활자 인쇄술의 특징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번 볼까요? 금속 활자 인쇄는 고려 시기에서 조선조로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어휘랑 조건 문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용일치 문제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문에 아예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예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유의해야겠구나 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 인쇄는 고려 시기에서 조선조로 이어졌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답이 1번입니다. 자, 넘어갔고요. 자, 51번. 가로 속에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어휘. 자, 보면 자, 맨 마지막 줄만 볼까요? 어휘를 중심으로 앞뒤 맥락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단순하게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왜 단순하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냐면 주관이 들어가요. 문제 풀다 보면.
지금 쫙 지문을 쭉 읽었는데 어느샌가 내 배경식이 들어가서 이게 답인가 계속 뭔가 혼란을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망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끝에서 세 번째 줄. 자 기록한 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단면만 관찰한 기록이어서 가로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단면만 관찰한 기록이어서가 키워드죠. 그냥 한 단면만 관찰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답은 4번. 하지만 한국무속연구자들에겐 유용한 자료다. 으로 연결시켰네요. 자, 신빙성이 떨어진다. 신뢰성이죠. 자, 넘어갔고요. 60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네요. 자, 인상주의라는 이름은 클로드 모네 작품 인상 해돋이에서 유래했다. 모네는 이 작품에서 끄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네는 이 작품에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죠. 소재가 뭐야? 모네 작품 인상 해돋이에 대해 이거네요. 답은 3번. 그죠? 작품에 대해서 설명 미친 듯이 해주고 있는데 굳이 뭐 구체적으로 더 볼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소재를 파악하라고 체크해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61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자, 이거 체크해보면 자,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1920년대 안드로메다 은하 속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 하나를 이용하여 이 은하의 거리를 측정했다. 그는 이 별의 변광 주기를 측정하고 밝기의 절대 증급을 확인함으로써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다. 세페이드 변광성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최초로 거리의 척도를 마련하고 은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업적을 이야기한 거네요. 그죠? 에드윈 허블의 업적 1번. 에드윈 허블의 어떤 그 발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더 좋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걸 설명해 준 거니까 1번. 자, 됐고요. 넘어가고요. 자, 71번. 다음 글에서 최용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건 좀 잘 볼까요? 자, 최용의 얼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최용의 얼굴이 역신을 쫓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관련된 거. 자, 미리 방지하는 거죠. 미리 방지하고 쫓는 거. 자, 그거와 관련된 거는 1번. 궁궐을 지을 때 기와에 도깨비를 새겨 악기를 쫓았다. 악기가 궁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와에 귀신처럼 생긴 도깨비를 새겨 놓아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기능이 똑같죠? 답 1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뭐 4번 같은 경우 볼까요? 태풍을 이겨낸 사과가 합격 사과로 불티나게 팔렸다. 이건 이미 이겨낸 거죠.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겨낸 상황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4번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8번. 다음 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제가 따라서 나오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따라서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거를 전반적으로 요약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따라서가 나오면 따라서 중심으로 뒤에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라고요. 네,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따라서 뒤로 볼게요. 따라서 뒤로. 따라서 TV에서의 폭력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는 틀린 것이다. TV에서의 폭력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답은 4번. TV의 폭력, TV 광고 모두 영향력이 있어요.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 82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마찬가지로 이거 보면은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도자기는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 도자기를 구운 사람은 불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구웠을 것이다. 도자기가 생산이 되려면 우선 불의 사용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전제 조건을 잡아준 거죠. 자, 최근에 와서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가 나와 인류의 선조들이 거의 4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40만 년 전 이후로 사람은 불을 이용하여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됐을 것이다. 자, 불이 40만 년 전에 쓰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도자기는 그 이후로 제작될 수 있었겠구나 체크되는 거죠. 도자기가 생산되었을 시기에 추정.
답은 5번. 이렇게.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91번 갈게요. 91번. 자, 91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죠?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럼 쭉. 인간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에어컨, 프레온가스가 지구의 허파에 구멍을 낸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동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미친 듯이 써 제끼고 있다는 거죠. 조그마한 불편도 감내하지 못하는 인간이란 지혜로운 미개인. 자, 지혜로운 미개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지혜롭게 지금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어떤 삶의 터전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미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혜로운 미개인이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편안함을 위해서 놓치고 있는 인간의 미래. 미래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보면은 사실 맨 마지막만 보면 되거든요. 왜? 논설문이라. 논설문의 키워드 잘 잡아볼게요. 맨 끝에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만 것. 그게 바로 5번에 바로 녹아있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설명문, 논설문 이렇게 있으면 설명문은 앞에를 중심으로 볼 것, 논설문은 뒤에 걸 중심으로 볼 것 이랬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계속 강조하는 건데 아예 안 보면 안 돼요. 지문을 다 읽어요. 다 읽을 때 지문이 짧잖아요. 다 읽어야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문이 짧은데 놓치는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죠? 지문을 다 어떻게든 그래도 써먹으려고 할 거예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웬만큼은 한 4줄, 5줄 되는 이 지문을 다 읽되 중요한 건 어디를 힘을 줄 것이냐, 앞에를 힘을 줄 것이냐, 뒤에 힘을 줘서 읽을 것이냐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1번에, 2번에 어디에 초점을 줄 거야? 이걸 판단해 보라고요. 네, 되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네요. 95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볼게요. 이거는 바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세 번째 줄. 사건 조사단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챌린저 주 엔진에 있던 오링에 있었다. 자, 챌린저 주 엔진에 있었던 오링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링. 자, 2번 볼까요? 사고 원인은 챌린저 보조 엔진에 있던 오링 때문이다. 말 살짝 바꿨네. 보조 엔진에 있었던 것으로. 내용일치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형태의 독해 지문은 다 풀어봤고요. 자, 독해 지문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독해 지문 내용일치 문제 나와요. 내용일치 문제는 그래서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3가지 유형. 자, 어휘를 맞바꾸는 거. 어휘를 맞바꾸는데 중요한 건 유의관계로 맞바꾸냐 아니면 반대된 걸로 맞바꾸냐에 따라 다른데 유의관계로 맞바꿀 경우에는 맞는 내용인 거고 반대로 바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인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어휘만 맞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일치 문제에선 조건을 쓸데없이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조건 같은 경우 갑자기 쓸데없이 추가적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도 내용일치 문제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내용일치 문제가 아예 완전히 이 지문에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이 지문에 없는 내용, 지문에 있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유의할 것. 이게 내용일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유형 안에서 웬만하면 출제되니까 이거를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지문뿐만 아니라 이제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기했었죠.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어휘를 중심으로 계속 연결고리 시켜 나가 보시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연결고리 시켜보라. 연결고리. 자, 그 정도면 되는 거고요, 사실. 그 다음에 제목 문제. 제목이 나와요. 그럼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재를 파악하시면 돼요. 소재가 결국은 제목이 될 거예요.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목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심 내용과도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게. 자,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자,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어요. 그래서 논 이렇게 있을 때 설명문인 경우는 웬만하면 앞에 쪽을 보시라. 논설문인 경우는 뒤쪽을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안에서 이제 보기를 1번부터 5번까지 매칭해 가다 보면 답이 설정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를 잘 적용을 실제로 해보세요. 문제를 그냥 미친 듯이 쭉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그냥 딱딱딱딱딱 정직하게 풀어 제끼면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미련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빠르게 전략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합격 아무나 하나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략들을 대입을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